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오늘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11월 16일 기준으로 고객 예탁금이 갑자기 6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나름대로 저에 대한 고찰을 좀 해보고 이것이 과연 그 향후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 일단 좀 살펴보면요. 이 고객 예탁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추가로 언제든지 돈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자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1월 16일자 기준으로 이제 예탁금 증가가 6조 있었고, 그 정도 준하는 범위를 좀 밑에 살펴보면 10월 8일 날 6조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내려보면은 여기도 있었습니다. 여기 9월 4일 날 15조. 이런 거는 그 카카오 관련 상장과 그리고 빅히트 이런 SK 바이오팜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증감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빠진다는 거죠. 다시 빠집니다. 여기도 5조 이렇게 8월 달에 들어왔고 들어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11월 16일 날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11월 16일 날 아무것도 없었고 또 더군다나 11월 달 들어오면서 어, 2조 그리고 1조, 6조 이렇게 연달아 들어오면서 거의 한 8조 넘게 지금 10조죠 거의. 거의 10조 가량 외탁금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왜 들어왔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물론 가설이지만. 그리고 이게 들어왔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탁금이 이제 증가를 하는데 예탁금이 이제 꾸준히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왜 하필 이 11월 초부터 이렇게 진행이 됐을까? 요거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전에 제가 판단하는 바로는 그 대주주 지분 대주주 그가 3억 이상으로 3억 이상부터라고 했다가 이제 10억으로 유예가 되면서 큰 돈들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부동산에서 이렇게 추정을 하고 다만 제가 지금 이게 추정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런 부동산에서 이 정도의 흐름이 줄었냐를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을 못한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고객예탁금이 보통 이제 기업 상장 때문에 공모 청약을 함으로써 이제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미 과거에 있었고 지금 최근 이제 한 달 동안은 없었거든요, 크게. 근데 이게 이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나를 봤을 때 특히 이제 배당을 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주가가 형성이 되면서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그거 대비 이제 신용의 증가가 보시면은 그 많지가 않아요. 보시면요. 시종 증가를 좀 보시면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2200포인트 때 신용이 14조 정도였는데 지금 신용이 17조예요. 그 3조입니다. 3조. 3조밖에 안 늘었다. 신용잔고는 지금 3조밖에 늘지 않았는데 고객 예탁금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있고 또 이걸 제가 한번 재해석해 보기 위해서 요거를 엑셀로 이제 보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두 가지 지표를 좀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첫 번째 거는 그 고객 예탁금 신용잔고분의 고객 예탁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얼마큼 되는지 제가 확인을 해봤고 이 오른쪽 거는 신용잔고는 어차피 나중에 상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신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지만 그래서 이 신용잔고는 실질적으로 주식에 투입되는 돈은 아니다. 나중에 다시 환원될 돈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고객 예탁금 빼기 신용잔고를 했을 때의 추이는 어떤가 요거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재밌는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요걸 이제 좀 보기 쉽게 어, 제가 차트로 좀 이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걸 차트로 좀 바꿔보면요. 그 두 가지의 흐름이 나옵니다. 지금 이거 확대를 해보면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예. 여기 보시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보기 어려우시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왼쪽에 이제 왼쪽이 최근입니다. 최근 16일까지인데 이 비율을 보게 되면요. 과거에 이제 2019년도에 그 비율을 봤을 때 그 신용잔고 대비 고객 예탁금 비율이 몇 대에 해당되냐면요. 여기 보시면 2점대 한 2배 정도였습니다. 2배. 2배에서 2.5배. 가장 이제 많이 올라갔을 때가 3.2배. 요 정도로 보통 형성이 돼 있었어요. 요 정도 형성이 돼 있었는데 달라진 것이 뭐냐면 이게 좀 제가 손으로 한번 그리겠습니다. 요게 지금 이렇게 최고점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단 말이죠. 예, 이렇게. 예. 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두껍게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자, 요 정도의 형성이 돼 있었어요. 지금 과거에는 그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 비율이 이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이 글로벌 이슈가 겪으면서 이게 신용잔고랑 고객 예탁금은 그대로 있으면서 이렇게 비율이 거의 뭐 7까지 4월달 3월 말에는 여기까지 형성이 됐다가 다시 이 비율이 이제 줄어드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 시점에서 이 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넘는 포인트가 언제냐면 8월 31일 9월 4일이 있었어요. 8월 31일 9월 4일 그리고 다시 요 수준 밑으로 내려오는데 요때 보시면 이때의 저점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요때의 저점 있죠. 요때 평균 저점 여기는 과거의 고점에 언저리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이제는 신용 비율 대비 공용 예탁금 비율이 상당히 올라갔다는 거죠. 비율적으로 이건 비율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저를 어느 정도 반영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비율 자체가 어느 정도로 형성된 것이 맞냐라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의 고점, 그러니까 즉 이 데이터 요소에 봤을 때 3.2 정도, 그러니까 3배 정도의 비율이 형성이 되고 있으면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재밌는 사실은 요거를 이제 뺀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 빼기 신용잔고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신규로 제가 들어올 수 있는 돈, 예를 들면 거꾸로 신용잔고가 0이 되더라도 그거를 다 받아내고 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의 여력을 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 왼쪽부터거든요. 제가 차트 지금 거꾸로 해서 그런데 이때부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마치 차트와 같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확 올랐죠. 올랐다가 지금 그 올랐을 때의 고점을 갑자기 여기 뚫어버렸습니다. 그때 뚫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수준도 넘어서는 그런 구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는 것보다도 신용잔고 대비의 비율과 그리고 신용잔고를 뺐을 때의 그 값을 데이터화해서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본다면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상당히 좋은 위치고 그리고 앞으로 코스피 전고점 넘고 코스닥 전고점 넘을 수 있는 역사적 신고가를 넘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비율의 값이 제 생각에는 이 35조를 하회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5조라는 것은 자, 여기 비교해 봤을 때 고객 예탁금이 이제 35조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35조를 더하면 한 52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이 다시 10조 정도 줄어드는 순간은 약간 위험 수위로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신용잔고가 3조가 늘고 고객 예탁금이 한 7조가 줄면 10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금 주의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제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점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물론 매일매일 이제 주가 위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주변 자금 흐름에서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율 그리고 고객 예탁금 빼기 신용잔고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고점에 물리지 않는 그런 지혜로움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